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0다십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다른 언론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그 국회를 대신해서 저기 일종의 검사 역할로 국회 소추위원단이 지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과. 근데 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제입니다. 이제 자정이 넘어갔기 때문에 3일날 헌재에서 제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 혐의를 빼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냐 했더니 사실상 그렇다 이렇게 국회 측 대리인들이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그렇게 언론 매체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국민 100명 중 한 70명 내지 75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국회에서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결된 끝에 그 국회가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로 보냈고 헌재가 그걸 접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대한 사유인 그 어떤 혐의보다도 가장 중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그리고 또 이 국회가 헌재에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내란죄 혐의를 갖다가 빼겠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첫머리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소추자, 성명, 윤석열,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쭉 해가지고 뭐라 돼 있냐.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그 여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에 평온을 해야 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 가로치고 우두머리 가로닫고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였다. 피소추자는 내란죄, 형법 제87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 제123조 등등등등 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겨서 헌재로 들어갔고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탄핵 심판이 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빼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익히 또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이거는 이재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이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내란죄, 이 내란죄를 빼버리면 이 탄핵 심판,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계산하에 이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국회가 사실은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란 건 뭡니까? 이 국민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국민의 그 민의를 대신해서 표시하고 또 그걸 갖다가 조정하고 그래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그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국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뭐라고 불립니까? 이재명 당입니다. 이재명 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거야 정당, 저 제1당,
저 정당을 이재명이가 사실상 뭐 수령 독재 체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구축해 놓고 이재명이 1급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명이가 저 당의 수령인 것처럼 이재명이는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렇게 행세하는 거 보면 마치 수령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회라고 있지만 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방적인 독주라고 해야 될까? 또 일각에서는 그걸 갖다 폭거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뭐 독주이든 폭거이든 간에 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갖다가 이렇게 포장해주는 민이라는 그리고 포장지로 포장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에 지금 현재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조차 지금 정상적인 어떤 민주적 정당이라는 지금 그런 평가를 우리 국민 상당수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재명 당이랑 평가를 받는데 왜 이재명 당이냐? 당연히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서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의해서 이재명의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저 정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결국엔 저 국회는 저 이재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곳이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상에는 분명히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대리인들이 모여있는 국회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저 이재명이의 거수에 불과한 거 아니냐. 저 이재명이의 뭐라고 해야 될까? 윤석열 정권 전복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정권 교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자기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 대권에 대한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현시켜주는 합법적으로 실현시켜주는 민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입니다. 이 점을 제가 왜 길게 설명하느냐. 결국은 저 국회 측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가 국회의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국회가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재명 당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이재명 당의 수령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자고 주장하는 건 결국에는 이재명의 속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목이 건조해서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 핸드폰 이렇게 해놓고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자가 바로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거야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또 뭐 신의 사자이자 종이자 무슨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가 국민들을 지켜주겠다고 해도 되고 자기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비상계엄을 막겠다. 자기의 몸을 갖다가 던져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는 군들을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나 늘어놓는 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 직후부터 내란 수괴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내란 우두머리다. 끄떡하면 그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 소리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는데 저 이재명 당이 좌지우지하는 국회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탄핵 심판 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왜냐? 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래 끌다가는 저 내란죄 혐의가 들어갔다가는 오래 끌 수밖에 없고 오래 끌다가는 저 이재명의 2심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 대선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대한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빼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는 의심, 의혹, 혐의가 있을 때 이제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정리해서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바로 형사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증언들, 진술들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해서 그걸 정리한 게 공소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건데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기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만 다를 뿐 형사소송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징역형을 때린다든지 어쨌든 이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용될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 겁니다. 기각될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처벌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다를 뿐 이 진행되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증인신문을 해야 되고 증거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증거조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항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호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하고 영치하는 일. 3호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호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그 다음에 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제1항에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인 이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러서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언의 어떤 신뢰성, 진위 여부를 갖다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 대리인과 윤석열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이 정말 이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0일 그 최장 기간인 180일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란죄를 빼므로써 이 탄핵 심판 기간을 확 줄이자. 줄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익히 예상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헌법재판소가 자체적으로 또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검찰,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이런 것들 갖다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군 지휘부나 아니면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구속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갖고 있고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진술, 증언,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것들도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시간 오래 끌기 이런 거를 갖다가 애초에 배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분명히 의결했고 그 의결서 첫머리에 들어가 있는 내란죄 그 헌재가 접수한 끝에 그 결과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란죄를 빼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속보이는 짓입니까? 그럼 애초에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 집어넣지를 말든지 아니 탄핵소추 의결서에다 집어넣지를 말든지 아니 그걸 갖다 뺐으면 여러분들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빼자는 주장을 하는 거 여러분들 과연 이게 합당한 겁니까? 타당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런 거에 동의하는 걸 떠나서 이 탄핵 소추 과정과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재명 속셈으로 여겨지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날 영상을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숙님, 이소윤님, 당채지환님께서 이 세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 권유를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